네, 기후변화가 농업의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감귤은 더 이상 제주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충남 부여와 논산 등에서도 충남산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공주대 식물자원학과 김재용 교수와 함께 이 기후변화가 만든 새로운 농업 지형과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감귤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제주도 특산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제주도 특산물이 아닌 게 됐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감귤을 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건가요? 네, 사실 충남 부여에서 이 감귤이 재배된다는 것은 단순한 지역 확장의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내 농업 환경의 변화와 어떤 기술 전환까지 상징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감귤은 재배 시에 연평균 기온이 한 13에서 15도 정도가 필요하고 네. 1, 2월 달 그 월동기에 최저 기온이 한 평균 기온이 5도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이 난지 과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충남 부여에서 이런 그 과거에서는 감귤 재배가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렇게 재배가 된다는 것은 이제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지역 기후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재배 기술 등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네, 예전과 달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어려웠었는데 이제 기술적인 발달이라든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이제 난지 과일이 이제 이렇게 북상하면서 우리 부여에까지 재배가 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뭐 강릉 같은 경우에는 망고도 재배를 하고 아열대 작물 재배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설 작물이기는 하지만 예전에도 시설 작물로도 가능했었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달라진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기후 변화가 영향을 많이 미친 건가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작물의 북상 재배가 가능한 거는 이미 사실이고요. 예, 그 시설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내 기온이 올라가야 온도 차이가 적어야 아무래도 그 난방 비용 때문에 단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해소가 돼야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이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충남, 전북, 세종 일부 지역에서 노지 또는 시설 감귤이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도 생육이 가능한 만큼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뭐 앞으로 그렇다면은 뭐 이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외에도 이렇게 아열대 작물,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재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감귤 재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특히 요즘 부여에서는 또 스마트팜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과 합쳐진다면 감귤 외에도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한라봉이나 애플망고, 어쩌면 바나나, 커피 이렇게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이게 더 지난다면은 충남을 넘어서서 수도권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여름 기온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도 이게 동절기 기온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절기 기온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주의할 부분은 이제 그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강수량의 차이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봐도 여름에 집중호우 그러니까 강수량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데 집중호우 일수가 늘어난다든가 겨울에 적설량이 적어지면은 봄가뭄이 심해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심각해지죠. 네. 이제 시설 재배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난방비에 대한 부담 얘기를 살짝 하셨잖아요. 아열대 작물 재배할 때 이제 농민들이 아무래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난방비에 대한 부담감도 좀 낮아져야 할 거고요. 정책적인 면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지원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런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에너지 효율이 좀 높은 이 스마트팜 시설이나 그런 기술 개발에 보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열성이 높은 하우스 자재를 사용한다든가 이중 커튼이라든가 보온 강화재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에너지 손실을 좀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열 교환기라든가 온도차 추결 시스템이나 뭐 태양열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친환경을 이용한 그런 비화석 연료 기반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이나 또 특히 이 충남에서는 이 발전소에 나오는 폐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충남형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는 이제 뭐 요즘 스마트팜의 ICT 기반으로 자동 제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냉해 저항성을 갖고 네. 있는 그런 품종 개발 같은 부분까지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와 그 가스로와 전기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에너지 절감 시설에 대한 좀 국고 보조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전기 기름에 대한 탄력적인 뭐 에너지 그 요금 지원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재배하고 있던 거를 현재의 그 기후 변동에 적응하는 이런 품목으로 작목으로 바꿨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있던 재배를 바꿔서 했을 때 어떤 정책적으로 수입 보장이나 어떤 직불제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권역별 적합 작물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자체와 그다음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뭐 제철 과일 혹은 지역 특산품이라는 이 경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변화가 이어진다면은 우리 지역 농업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기회를 또 저희가 획득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배 작물의 다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뭐 예산에서는 쌀을 재배하고 공주에서는 밤이 흑사물이다인 것은 이제 굉장히 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쭉 얘기했던 이런 아열대성 작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특히 이제 이 충남은 또 수도권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판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설 중심에 특히 이 충남에서 지금 밀고 있는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노지보다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형 뭐 시설이나 어떤 기존의 그 기본 농업들의 어떤 인프라를 더 확장시켜서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충남의 작물에서 좀 기후 적응성, 고부가가치 작목으로 변화해갈 수 있는 그런 새 브랜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아열대 작물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스마트팜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제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